그날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다. 민준아, 포도원이 망할 판이야. 내 동생이 빚이 5억이 넘었어.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니? 1억만.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기대가 내 가슴을 찔렀다. 너는 항상 착하고 가족을 생각하잖아. 동생을 버릴 수 없지?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에는 서울의 회색 빌딩들이 서 있었다. 포도원은 제주도에 있었지만 그곳의 기억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생생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생 민호를 황금자식으로 키운 그곳. 민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다. 좋은 학교, 해외 유학, 그리고 결국 포도원 경영권. 나는 서울에서 혼자 버티며 IT 회사에서 일하는 그냥 큰아들일 뿐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민호가 장난감을 부수면 나는 그걸 고쳐야 했다. 민호가 학교에서 싸움을 하면 나는 부모님께 대신 사과해야 했다. 민준아, 내가 형이니까 이해해라. 어머니의 그 말은 이제 메아리처럼 들렸다. 이해. 이해가 뭐냐? 그 이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망쳤는지 그들은 알까? 포도원은 우리 가족의 유산이었다. 할아버지가 시작한 작은 와이너리, 이제는 제주도의 명물이 됐다. 하지만 민호가 맡은 후 3년 만에 빚더미. 왜? 민호는 혁신을 외치며 돈을 펑펑 썼다. 고급 포도 품종 수입, 마케팅 에이전시 고용, 심지어 파티까지. 결과는 판매는 떨어지고 빚만 쌓였다. 나는 그 과정을 멀리서 지켜봤다. 민호가 SNS에 올리는 화려한 사진들,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댓글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 후 나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손이 떨렸다. 1억. 내 연봉의 절반이다.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 하지만 거절하면 가족이 무너진다. 민호는 망하고 부모님은 노후를 잃는다. 나는 여전히 착한 아들로 남아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민호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형, 나 좀 빌려줄래? 나중에 갚을게. 고등학교 때 빌린 돈 아직도 안 갚았다. 다음 날 나는 제주로 비행기를 탔다. 포도원에 도착하니 민호가 웃으며 맞이했다. 형. 왔어. 부모님이 걱정하셨어.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없었다. 오히려 안도감. 내가 올 거라 믿었으니까. 우리는 사무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는 변명했다. 시장 탓이야.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이제 회복될 거야. 형 돈으로 좀 버티면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버티면 내가 또 망칠 텐데.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준아, 내 동생을 도와줘. 우리는 내가 제일 믿음직해.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다. 가족이잖아. 혈육이. 나는 웃었다. 억지로. 네, 도울게요. 하지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 깨졌다. 왜 내가? 왜 항상 내가 희생해야 하지? 그날 밤 포도원 창고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다. 임랭 콩큐도옥 AI. 그동안의 침묵이 민호를 더 키웠다. 부모님을 더 맹목적으로 만들었다. 이제 변해야 한다. 나는 서울로 돌아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포도원의 재무 상태를 조사했다. 민호가 숨긴 빚이 더 있었다.
은행 대출, 사채까지. 나는 변호사 친구를 통해 법적 조언을 받았다. 민준아, 내가 주주라면 소송할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역겹다. 나는 민호의 SNS를 뒤졌다.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 여자친구와의 여행 사진.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았다. 회사 직원, 민호가 승진시켜준 여자. 첫 번째 단계, 관찰. 나는 민호의 일상을 추적했다. 제주에서 서울로 오는 그의 일정, 만나는 사람들. 앱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불법은 아니었다. 그냥 형의 걱정으로 위장. 민호는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돈 이야기를 꺼냈다. 형, 언제 입금해줄 거야? 나는 대답했다. 곧 서류 정리 중이야. 그 서류는 내 계획의 일부였다. 2달이 지났다. 나는 1억을 입금하지 않았다. 대신 포도원의 공급업체들에게 연락했다. 민호가 미지불 금액이 많다는 걸 알았다. 나는 익명으로 그들에게 조언했다.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회사가 망하면 돈 못 받아요. 업체 하나가 소송을 걸었다. 민호는 당황했다. 부모님은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왜 안 도와? 동생이 힘들어해. 나는 말했다. 돈은 준비 중이에요. 하지만 민호가 제대로 관리해야죠. 내 심장은 빨리 뛰었다. 이게 시작이다. 민호는 똑똑했다. 곧 나를 의심할 거다.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내 안의 분노가 이제 논리로 변했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행동할 때. 약 1052. FILE. 민호의 첫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소송 소식이 퍼지자 그는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내 아파트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형, 이게 무슨 짓이야? 업체들이 왜 갑자기? 나는 문을 열고 차분히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민호는 머리가 좋았다. 대학 때 장학금을 받은 녀석. 하지만 그 머리가 가족을 망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집에 앉았다. 민호가 먼저 꺼냈다. 형, 솔직히 말해. 내가 업체들 선동한 거지. 나는 웃었다. 왜 내가? 내가 빚을 안 갚았으니까 그렇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형, 나 믿어. 이번만 넘기면 돼. 포도원 살리자.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있었다. 진심일까? 아니, 민호는 항상 이렇게. 위기 때만 가족을 찾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믿어. 내가 날 믿은 적 있나? 어린 시절. 민호가 내 대학 지원서를 숨긴 적 있었다. 부모님 몰래. 형, 나도 그 학교 가고 싶어의 결과? 나는 다른 학교 갔다. 민호는 그 학교 들어갔다. 그 기억이 이제 연료가 됐다.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알았어. 5천만 원 먼저 줄게. 나머지는 봐서 그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그 돈은 내 계획의 미끼였다. 다음 주 나는 포도원의 주주회의를 제안했다. 가족회사지만 나는 20%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준 유산. 부모님은 동의했다. 회의에서 민호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회복할 수 있어요. 숫자는 조작됐다. 나는 알고 있었다. 비밀리에 회계사를 고용해 확인했다. 민호야, 이 숫자 이상해.
매출이 과장됐어. 부모님의 눈이 흔들렸다. 민호는 당황했다. 형, 왜 그래? 가족끼리. 그 순간 내 안에서 갈등이 일었다. 이게 맞나? 부모님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민호를 맹목적으로 사랑했다. 나도 사랑받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늦었다. 임랭이 더 큰 피해를 준다. 나는 자료를 내밀었다. 여기 증거 있어? 은행 기록.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똑똑하게 대응했다. 형,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회의 후, 민호가 나를 찾아왔다. 형,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질투.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질투. 맞아. 하지만 그 이상이다. 민호야, 내가 포도원을 망쳤어. 내가 왜 내 뒤치다꺼리 해야 해? 그는 한숨을 쉬었다. 형, 미안. 하지만 가족이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 내가 가족 생각한 적 있나? 그날부터 민호의 행동이 변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나를 헐뜯었다. 형이 포도원을 노려. 지분 때문에 부모님은 믿었다.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왜 동생을 괴롭혀? 내가 형이잖아. 나는 대답했다. 엄마, 사실을 말한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이게 가격이다. 가족의 신뢰를 잃는 것.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민호의 여자친구, 수진. 그녀는 포도원 마케팅 팀장. 민호가 불륜으로 데려온 여자. 나는 그녀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수진 씨, 민호가 빚을 숨겼어요. 당신도 연루됐을 수 있어. 그녀는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가짜 영수증. 그녀는 울었다. 민호 오빠가. 왜? 수지는 민호를 떠났다. 민호는 화가 났다. 나에게 메시지 보냈다. 형, 수진이 왜? 내 지디지.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포도원의 투자자들에게 연락했다.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투자 철회 고려하세요. 한 투자자가 철회했다. 빚이 더 쌓였다. 내 심리가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차가운 계산. 민호를 무너뜨리는 게 재미있어졌다. 하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불안이 왔다. 내가 괴물이 되는 건가? 부모님의 눈물이 떠올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시작했으니까. 민호는 반격했다. 그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형, 소송할 거야. 지분 강제 매각. 똑똑한 녀석. 하지만 나는 준비됐다. 내 변호사가 더 세다. 민호야, 내가 먼저 불법했어. 횡령 증거 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 제발. 그만해. 이제 게임이 시작됐다. 민호는 무너지지 않을 거다. 나도. 소송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형이 가족을 파괴해요.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나를 지지했다. 횡령, 2억 원. 민호가 포도원 돈으로 사치한 증거. 부모님은 방청석에서 울었다. 어머니가 나를 봤다. 그 눈에 원망이 있었다. 민준아, 왜? 법정 후,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손이 떨렸다. 이겼지만 승리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전화가 왔다.
너 때문에 민호가 감옥 갈 수 있어? 내가 왜 그래? 나는 대답했다. 민호가 자초한 거요.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이게 맞나? 민호를 감옥 보내면 내가 뭐가 되지? 민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형, 협상을 하자. 포도원 반 나눠줄게. 그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똑똑한 민호가 이제 약해졌다. 나는 생각했다. 반. 내가 다 망쳤는데, 하지만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볼게. 그날 밤, 나는 포도원으로 갔다. 제주 바람이 차가웠다. 포도밭을 걸으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민호와 함께 포도 따던 날 웃던 얼굴. 이제 그 기억이 왜곡됐다. 민호는 항상 이겼다. 이제 내가 이긴다.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내 영혼이 조금씩 죽어갔다. 다음 단계, 사회적 압박. 나는 민호의 지인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민호가 횡령으로 소송 중이야. SNS 익명 계정으로. 민호의 친구들이 떠났다. 사업 파트너가 계약을 취소했다. 민호는 전화했다. 형, 왜? 이건 너무해.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비드로. 민호의 반격이 왔다. 그는 부모님을 이용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그만해. 아버지가 죽을 수 있어. 나는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 민준아, 가족을 위해 포기해. 그 말에 나는 흔들렸다. 포기. 지금. 병원에서 나와 생각했다. 이게 내 탓인가? 아니, 민호의 탓이다. 하지만 내 행동이 가속했다.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밤에 악몽을 꿨다. 민호가 웃으며 나를 찌르는 꿈시 깨어나 땀에 젖었다. 나는 변했다. 예전의 착한 민준이 아니다. 민호는 포도원을 팔려고 했다. 빚 갚기 위해. 하지만 나는 주주로서 반대했다. 법적으로. 포도원이 경매에 넘어갔다. 민호는 무너졌다. 그는 술에 취해 나에게 왔다. 형, 미워. 하지만 이해해. 내가 잘못했어. 그의 고백. 진심일까? 나는 모른다.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그 말은 칼처럼 파고들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포도원을 사들일 계획을 세웠다. 내 돈으로. 민호를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 민호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언론의 제보. 형제간 다툼으로 가족 사업 파탄 기사가 나왔다. 내 회사에 영향이 왔다. 상사가 물었다. 민준 씨, 괜찮아요. 나는 웃었다. 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이게 위험하다. 민호는 똑똑하다.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 내 심리가 더 변했다. 이제 복수는 습관이 됐다. 하지만 불안이 커졌다. 내가 무너질까봐. 약 1022. FIL24. 기사가 퍼지자 내 삶이 흔들렸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 민준 씨, 가족 문제 심각하네. 나는 무시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끓었다. 민호의 짓, 그는 인터뷰까지 했다. 형이 질투로 포도원을 노려요. 거짓말.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 다툼은 스캔들이다. 나는 반격했다. 내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횡령 증거 공개 우수자, 영수증. 민호의 사치 목록. 여론이 변했다. 민호가 악당이 됐다. 그의 SNS에 악플이 달렸다. 민호는 전화했다. 형, 그만. 나 죽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있었다. 나는 말했다. 내가 느껴봐. 내가 느꼈던 걸.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불면이었다. 민호의 절망이 내게도 왔다. 내가 그를 죽일까? 아니, 법으로. 하지만 내 손이 더러워졌다. 부모님은 침묵했다.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됐다. 어머니가 메시지 보냈다. 민준아, 제발 멈춰. 나는 답하지 않았다. 포도원 경매날 나는 입찰했다. 다른 경쟁자들. 하지만 나는 이겼다. 3억에 내 저축 다 털어서. 민호는 방청석에서 봤다. 그의 눈에 증오. 형, 축하해. 내 거 됐네. 싸억해점. 나는 무시했다. 포도원을 인수한 후 나는 제주로 이사했다. 새롭게 시작. 직원들 재고용. 하지만 민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의 사무실, 사진. 나는 다 치웠다. 이제 내 거다. 하지만 기쁨이 없었다. 빈 껍데기. 민호는 서울로 갔다. 일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이력서에 5점. 그는 실패했다. 친구가 말했다. 민호가 우울증이래.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불편했다. 내 복수가 그를 파괴했다. 어느 날 민호가 포도원으로 왔다. 형, 화하자. 우리는 포도밭에서 앉았다. 바람이 불었다. 민호가 말했다. 형, 내가 잘못했어. 부모님 때문에. 나도 압박받았어. 그의 고백. 부모님이 그를 황금자식으로 만들었다. 형처럼 자유롭고 싶었어. 나는 놀랐다. 민호도 피해자. 갈등이 왔다. 용서할까? 아니. 너무 늦었다. 나는 말했다. 민호야, 이제 끝났어. 그는 울었다. 형, 가족인데. 나는 돌아섰다. 그 순간 내 인성 사라졌다. 부모님의 장례. 아니, 아직 아니지만 아버지의 병세. 나는 병원에 갔다. 어머니가 말했다. 너 때문에. 나는 대답했다. 민호 때문에. 우리는 침묵했다. 가족이 무너졌다. 내 복수는 성공했다. 하지만 나는 혼자다. 밤에 포도원에서 앉아 생각한다. 이게 승리인가? 불안이 커진다. 민호가 복수할까? 그는 똑똑하다. 포도원이 안정됐다. 매출이 올랐다. 내 관리로. 직원들이 칭찬했다. 대표님, 민호 때보다 낫네요. 나는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공허. 이게 내가 원한 건가? 민호의 소식이 왔다. 그는 새 회사에 들어갔다. 작은 스타트업. 그는 회복 중이었다. 나는 불안했다. 민호가 돌아올까? 나는 그의 일상을 다시 추적했다. 습관이 됐다. 그의 SNS, 새 여자친구, 행복해 보였다. 왜? 그는 왜 행복하지?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새 회사의 압박. 공급업체 통해.
민호가 과거 횡령자야의 소문. 그의 상사가 해고했다. 민호는 다시 무너졌다. 전화 왔다. 형, 왜? 이제 그만해. 그의 목소리에 분노. 나는 말했다. 내가 시작했어. 하지만 이번엔 후회가 컸다. 내가 너무 갔나?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퇴원했지만 약해졌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너도 아프겠네. 동정. 아니, 비꼬음. 내 심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낮에는 일, 밤에는 불면. 약을 먹었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예요. 복수의 가격. 나는 변했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민준아, 너무 차가워. 민호의 마지막 반격. 그는 소송을 다시 걸었다. 형의 괴롭힘 잊은 거? 내 추적 기록. 그는 어떻게 알았지? 똑똑한 녀석. 법정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민호가 말했다. 형, 나도 고통받았어. 이제 그만. 판사는 중재했다. 화해하세요. 화해. 불가능. 하지만 나는 동의했다. 겉으로. 속으로는 끝내기. 포도원을 팔기로 했다. 수익으로. 민호에게 일부 주기. 믿기. 거래날 민호가 왔다. 형, 고마워. 하지만 그의 눈에 교활함. 그는 속였다. 돈을 받고 사라졌다. 해외로. 부모님에게 말했다. 민호가 도망쳤어요. 어머니 울었다. 이제 나는 포도원 없이 서울로 돌아왔다. 빈손. 복수가 역으로 왔다. 민호가 이겼나? 내 안의 불안이 절정. 내가 괴물이다. 하지만 후회 없나? 모른다. 모든 게 끝났다. 포도원은 팔렸고 민호는 사라졌다. 부모님은 제주 작은 집에서 산다. 나는 서울에서 일한다. 평범하게. 하지만 밤마다 생각한다. 그 침묵이 시작이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민호로부터 메시지 왔다. 해외에서. 형, 미안. 하지만 내가 나를 만들었어. 그의 말 맞나? 내가 그를 괴물로 만들었나? 부모님을 만났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아, 행복하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행복. 모른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파괴. 내 자신까지. 정말 이겼나?